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2월 7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58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두 번째 시간을 끝내고 잠을 그냥 푹 잤습니다. 아주 두 번째 시간 하면서 굉장히 좀 피곤하다 막 이런 생각이 피곤하다기보다는 좀 졸음이 온다 졸립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서서 책을 읽기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워서 잠을 잤더니 그냥 몇 시간을 푹 잤습니다. 토요일 날은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주에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딱 오후가 되면 잠이 그냥 막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예, 보통은 토요일 날 오후에 많은 가장들이 집에서 잠을 자죠. 애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빠는 맨날 주말엔 잠만 자 이러는데 얘들아 그게 다 체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란다. 너희 같이 그렇게 팔팔하지가 않아요. 나이 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쉬어야 됩니다. 쉴 수 있는 타이밍에 억지로 뭔가 활동을 하면 그게 또 피로가 쌓이고 나중에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말에 주무시거든. 우리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뇌의 진화 신의 출현 일부 5장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이 전 시간에 아주 인간의 이 자의식을 자신을 성찰하는 자의식을 갖게 되면서 진화에는 아주 유리하게 됐지만 똑똑해졌으니까요. 그와 더불어 죽음을 인식하게 되는 고통도 함께 운명처럼 우리가 받아들게 되었다라고 내용의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성찰하고 시간을 의식하는 우리의 자아는 그 자체로 엄청난 진화적 우위를 부여했지만 죽음에 대한 인식은 그 불가피한 부산물이었다. 온전한 인간이 되는 일과 죽음을 인식하는 일은 같은 것이다. 명언입니다. 명언. 네. 자, 공부를 했고요. 책 한 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책입니다. 아주 예쁜 책. 스타니파타. 석지현 웅긴 불멸의 언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석지현 스님 원래 스님이셨어요. 지금 환속을 하셨지만 석지현님의 수다니빠따는 민족사에서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필사하고 좋은 기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걸로 다시 한번 필사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책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보다 약간 다른 책을 하는 것도 좋겠죠. 잠깐만요. 정기현이가 똥을 싸가지고 야 이놈아 똥 쌌냐? 그렇구만. 똥 쌌구만. 똥 쌌었어요. 아이고 똥 싸셨어요. 잘했어. 왜 도망가 임마. 야 일로와. 그렇지. 가만 있어. 으이샤. 전에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때가 40살
무렵이었는데 그때 석지연 스님의 수다니 빠따 필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책과 다른 책이었어요. 그 책도 민족사에서 나왔는데 이 책은 좀 약간 작게 나왔는데 아무튼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어차피 지금 수다니 파타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 책으로 아마 내일부터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볼펜을 사용하고 있는데 볼펜이 좀 뻑뻑해서 어깨에 부담이 좀 가요. 그래서 지금 샤프 필기구 샤프도 좀 힘이 굵은 걸로 지금 사다 놨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네. 야, 자, 아빠 공부하자. 자, 169쪽 시작하겠습니다. 종교적 사고의 출현, 꿈의 의미. 모든 인간은 영혼이나 정신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이 죽을 때 육체에서 영혼이 떠난다는 믿음은 에드워드 타일러가 종교적 사고의 기원을 설명한 이론의 첫 번째 부분에 불과하다. 그의 이론의 두 번째 부분은 내세에도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는 믿음이었다. 타일러는 원시인들은 꿈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이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꿈을 매개로 이 결론에 도달했다. 신박하네요. 우리는 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도 지금 낮잠 자면서 아주 스펙터클한 장대한 대서사시에 꿈을 꾸고 하는데요. 우리는 꿈이 급속 안구 운동 렘 수면과 결부되어 있으며 모든 포유류에서 렘 수면 단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 고양이, 원숭이, 코끼리는 꿈을 꾼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정견이도 꿈 꿉니다. 모든 포유류가 그러할 것으로 짐작된다. 렘 수면과 꿈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기억 저장과 연관된 기능, 문제 해결, 위험 시뮬레이션 이론 등이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렘 수면과 꿈이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현상이며 머나먼 옛날에 어떤 유용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호미닌이 수백만 년간 꿈을 꿔왔다면 왜 4만 년 전 무렵부터 꿈이 더 중요해진 것일까? 그 이유는 호미닌이 인지적으로 성숙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꿈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자아에 대한 인식, 타인에 대한 인식, 자기 성찰, 그리고 꿈의 경험을 자신의 과거 경험과 미래 희망의 맥락에 놓고 보는 능력을 획득해야 했다. 인류학자 A. 어빙 할로웰은 오부지와 인디언의 꿈 해석과 관련하여 인지적 성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초기 호미니드들도 꿈을 꾸었겠지만 호미니드의 뇌가 확대되어야만 가능한 심리적 잠재성의 충분한 발현 없이는 꿈의 내용이나 상상 과정의 산물은 타인들과 소통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에드워드 타일러는 원시인의 꿈 경험이 죽을 때 영혼이나 정신이 육체를 떠나 모종의 영계나 저승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내세관념의 발달에 특히 중요한 것으로 두 종류의 꿈을 들었다. 첫째는 외부에서 온 인간들의 영혼이 잠든 사람을 방문하는 꿈이다. 타일러는 꿈에서 조상 혼령들의 방문을 받는 남아프리카 줄루족과 꿈을 죽은 친구들의 영혼이 방문한 것으로 해석하는 서아프리카 기니인들의 예를 들었다. 타일러가 기술한 또 다른 종류의 꿈은
잠든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저승을 비롯한 다른 장소들을 방문하는 꿈이다. 타일러는 꿈꾸는 영혼이 육체를 떠났다가 되돌아올 수 있는, 심지어 명계를 여행하며 그곳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의 예를 들었다. 그들의 꿈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을 감안할 때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내세에서 개개인의 영혼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결론은 야만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타일러는 주장했다. 그러니까 현대까지 존속되어 있는 되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보면서 연구를 한 결과 꿈이 중요한 매개가 됐다는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군요. 근거 있는 설명이네요. 종교적 사고의 형성에서 꿈이 갖는 중요성은 널리 주목받아왔다. 일례로 보스턴 대학의 신경학자인 패트릭 맥나마라는 전통적인 사람들의 종교적 사고와 실천의 주된 자원으로서 꿈이 갖는 중요성을 예로 들었다. 조상인 인물과 인용입니다. 조상인 인물과 조상이 아닌 초자연적 행위자가 둘 다 꿈에 나오고 일상에서 숭배의 대상이 된다. 꿈에 나타나는 영적 존재는 꿈꾸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대할 수도 있다. 즉 악한 초자연적 존재와 선한 초자연적 존재가 둘 다 꿈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꿈의 등장인물들은 초자연적 존재의 인지적 원천으로 여겨질 만한 잠정적 근거가 있다. 전통사회의 사람들은 꿈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며 조상 집단들도 그렇게 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꿈의 경험이 시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종교적 믿음, 실천, 경험과 밀접하게 엮여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겠군요. 꿈이 중요한 종교적 매개체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읽어보면서 현대 인류학자들의 민족지 기술에서 꿈에 대한 관념들을 검토한 결과 맥나마라의 결론을 뒷받침한다. 예일대학 인간관계 지역 파일 HRAF에 기술된 296개 문화 가운데 71개는 경제적으로 수렵, 채집, 어로에 생계를 거의 혹은 상당히 의존하는 문화로 분류된다. 이 문화들에 대해 입수 가능한 민족지 기술을 살펴보면 이 중 둘을 제외한 모든 문화에서 꿈의 중요성이 언급된다. 꿈이 미래를 예측한다고 언급될 때도 있고 죽은 친척이 잠든 사람을 찾아오거나 잠든 사람이 명계를 찾아가는 꿈이 언급될 때도 있다. 일례로 캐나다 서부 누트카 인디언은 사람들이 망자의 꿈을 자주 보고 이는 망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좋은 증거로 간주된다. 그리고 볼리비아의 마타코 인디언들은 꿈에서 죽은 친척을 보는 일이 매우 흔하다. 잠든 이의 영혼이 명계로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는 것이다. 나는 HRAF 파일에 기록된 내용에서 전세계 수렵채집 문화의 꿈에 대한 기술 25건을 선별하여 부록 B에 실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영계나 명계의 성격은 문화마다 천차만별이다. 일례로 아메리카 포니족 원주민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별이 된다고 믿었다. 시베리아 야쿠트족의 영혼은 하늘로 여행해서 무성하게 녹음이 우거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
브라질 야노마마족의 죽은 영혼도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곳은 사냥이 더 잘되고 음식이 더 맛있고 사람들의 영혼이 젊고 아름답다는 점만 빼면 지상과 비슷하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영혼은 구름 위에 떠 있고 캥거루 등의 사냥감이 풍부한 아름다운 나라로 간다고 한다. 드물게 내세가 지하에 자리 잡은 문화들도 있다. 일례로 사모아에서 내세의 입구로 들어가려면 활화산을 통과해야 했고 시베리아 축치족 망자들은 술록대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지하에 살았다. 제각각이네요, 문화마다. 그러니까 약 4만 년 전 사람의 육체가 죽은 뒤에도 사람의 영혼은 계속해서 산다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의 발전은 수천 년에 걸쳐 뇌가 자기 성찰적, 시간적 자아를 진화시키고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자신의 다가올 죽음을 점점 더 불안해하면서 일어났다. 이는 우리가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고 말하듯 죽음을 단지 의미론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죽음이 우리 존재의 끝이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개념적으로 부인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구더기와 포옹하고 티끌과 약혼하는 대신에 내세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저 세상의 넋이나 영혼이라는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하거나 아니면 다른 육신이나 형태로 환생할 수 있었다. 인간은 최초로 불멸하게 되었다. 환생한다는 개념이 생길 수 있었겠죠. 이런 식이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설명입니다. 다시 인류 진화로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과거를 보다 능숙하게 활용하여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만든 자전적 기억 진화는 약 4만 년 전부터 시작된 인류 진화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미래의 욕구 충족을 위한 계획에 통합시킴에 따라 도구와 무기가 급속히 개선되었을 것이다. 또 이 시기에 기억장치가 널리 활용된 것은 지난 가을에 잡은 술록의 머릿수와 같은 과거 사건을 기록하고 다음 달 보름과 같은 미래 사건을 계획하는 데 관심이 높아졌음을 반영한다. 자전적 기억의 발달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 시기에 시각예술이 분출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지만 예술을 해석할 때는 우리의 이론이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살아남아 발굴된 예술들만을 근거로 세워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구석기 시대 예술 전문가인 장 클로트의 지적대로 벽화가 그려지거나 새겨진 동굴들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진 건 극히 일부임이 확실하다. 뭔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던 거죠. 특수한 현상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 특수한 현상을 남긴 사람들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일반적인 모습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가능하죠.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시기 미술의 주된 테마는 동물, 특히 사냥꾼에게 쫓기는 동물이다. 이런 동물들은 이들의 생존의 토대였다. 일예로 야생마와 술록은 인간 식단의 근간이었다. 따라서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자면 이 미술가들은 과거에 보았거나 미래에 보고픈 것을 묘사했을 것이다. 이 설명은 이런 동물의 그림의 15%가 창이나 화살을 맞은 동물을 묘사한 것이며 따라서 사냥 장면을 시사한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또한 몇몇 동굴에서 아이들의 발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이런 그림은 아이들에게 동물과 사냥법을 가르치는 데 활용되었을 수도 있다.
동굴 속의 손자국은 어떨까? 이것은 어쩌면 구석기 시대의 그래피티에 해당하는 나 왔다 갔음을 알리는 흔한 낙서의 한 방식일 수도 있다. 이런 그래피티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디 있었다는 기록이자 미래의 관찰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는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스스로를 미래에 투사하는 능력을 새로 얻은 사실과도 부합한다. 프랑스 남서부의 니오 동굴에는 약 1만 3천 년 전의 벽화가 있지만 가로 열고 1660년 이 동굴에 자기 이름을 써놓고 간 루벤 라 비알이라는 사람처럼 가로 닫고 보다 후대의 방문객들이 남긴 낙서도 있다. 과연 이것은 그 옛날의 손자국과 다른 의도로 만들어진 것일까? 일부 미술은 새로이 발달한 종교적 사고, 특히 영혼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동물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걸 감안하면 그중 일부는 동물의 영혼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 일부 문화에서는 동물이 인간의 조상이라고 믿는다. 이런 동물을 토템이라고 부르며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아메리카 북서부 해안 인디언들 사이에서 가장 인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동굴 벽화를 토템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특정 동굴에 특정 동물이 우세한 경향과 반인반수 형상을 그 증거로 지적한다. 또 쇼베 동굴에 곰 두개골이 여러 모아져 있고 그 중 하나가 눈에 띄게 바위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 또한 지적한다. 한 학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요약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방은 우리가 알 길 없는 어떤 의뢰를 통해 숭배되었던 동굴곰의 사당이었을 것이다. 벽화동굴에 동물이나 그 밖의 영이 존재했다면 이는 미지의 것을 설명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설명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껏 기술된 거의 모든 종교 체계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올해 술록이 강 건널목에 늦게 도착한 이후 곰이 길 가던 청년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간 다음 날 그가 갑자기 알아놓은 이유 등을 설명하기 위해 동물의 영혼을 그려드렸을 수도 있다. 동굴 벽화를 좀 더 복잡한 종교적 산물로 설명하는 견해들도 있다. 1998년 선사시대 미술의 세계적 권위자로 여겨지는 프랑스의 선사학자 장 클로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고학자 데이비드 루이스 윌리엄스는 선사시대의 샤먼들이라는 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2003년 캐나다의 고고학자 브라이언 헤이드는 이 테마를 확장하여 샤먼, 주술사, 성인을 발표했다. 원래 샤먼은 황홀경에 들어가서 병을 치료하는 시베리아 퉁구스 부족의 토착 치료술사를 가리키는 특수한 명칭이다. 그 후 이 말은 미래를 예견하거나 날씨를 통제하는 점술사, 마법을 걸 수 있는 주술사, 이승과 저승의 매개 역할을 하는 사제에 비슷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등 훨씬 넓은 의미로 쓰여왔다. 벽화동굴에 대한 논의에 언급되는 샤먼은 사제 비슷한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샤머니즘으로 동굴 벽화를 해석하는 이론은 동굴 벽화가 그려진 시기에 사제 비슷한 샤먼이 존재했고 이런 벽화의 상당수가 그들의 황홀경에서 나온 산물이었다고 전제한다. 또 동굴 자체가 망자들의 저승으로 내려가는 통로여서 동굴 속을 걸어가는 이들은 저승세계에 완전히 포위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동굴 벽의 손자국들은 저승과 접촉하려는 시도로 기하학적 형상들은 샤먼이 황홀경 속에
속에서 본 시각적 환각을 재현한 것으로 해석한다. 동굴 내의 특정 공간들은 비밀 결사의 회합 장소 등 다양한 영적 기능을 담당했으며 반인반수 형상은 샤먼의 표상이라는 것을 샤먼을 표상한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가톨릭 신부로 평생 동굴 벽화를 연구한 앙리 프레뉴는 그중 가장 유명한 그림에 처음엔 트루아 프레르의 주술사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나중에는 트루아의 프레르의 신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벽화동굴에 신들이 존재했을까? 서문에서 논의했듯이 때때로 신이라는 말은 일체의 초자연적 존재와 동물의 영혼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아주 폭넓게 쓰여왔다. 이렇게 폭넓은 정의를 사용한다면 벽화동굴에는 아마 신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흔히 쓰이는 뜻에 맞게 인간의 삶과 모성에 모종의 특별한 힘을 행사하며 남성성 또는 여성성을 띤 불멸의 신성한 존재로 신을 좁게 정의한다면 벽화동굴에 신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종교는 어떨까? 벽화동굴에 종교가 존재했을까? 서문에서 지적한 대로 이에 대한 답 또한 종교의 수많은 정의 가운데 무엇을 택하느냐에 달려있다. 에드워드 타일러는 종교를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폭넓게 정의했으므로 이에 따르면 벽화동굴에서 영혼, 동물, 기타 등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모든 활동이 종교로 인정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디르켐의 폭넓은 정의를 적용하면 토템 숭배는 종교로서의 자격이 있다. 디르켐에 따르면 종교는 성스러운 것과 관련된 믿음과 실천의 통일된 체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디르켐은 토템 숭배를 종교의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형태로 보았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토템 숭배에 대해 연구하고 집필했다. 한편 윌리엄 제임스가 제시한 대로 종교가 개개인이 무엇을 신성하게 여기든 간에 그 신성한 것과 관련지어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그 개개인의 감정, 행동, 경험이라고 그리고 여기서의 신성한은 신과 같은이라는 뜻이라고 보다 좁게 정의한다면 벽화동굴에서의 영적 활동이 종교의 자격을 갖출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동굴 벽화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이처럼 광범위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중 무엇이 옳은 해석일까? 사실 단 하나의 옳은 해석이 존재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동굴 미술은 2만 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있다. 예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10배나 되는 시간이다. 심지어 개별 동굴의 벽화도 많은 경우 여러 세기, 가르고 쇼베 동굴은 약 8,000년, 캐스케 동굴은 6,000년, 심지어 대부분의 벽화들이 엇비슷한 라스코 동굴도 최장 1,000년에 걸쳐 그려졌다. 그렇겠죠.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이러한 기간을 감안할 때 동굴 내 특정 벽화와 정확한 구도를 마치 한 명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한꺼번에 배치한 것처럼 해석해내려는 시도는 무용해 보인다. 네, 저도 뭐 동의합니다. 최소한 동굴 벽화는 화가가 과거에 보았거나 미래에 보고픈 것을 묘사한 듯 보인다. 동물, 특히 화살이나 창에 맞은 동물은 사냥의 성공을 주술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인류학자들도 현대 수렵 채진민 집단의 사냥 주술을 보고한 바 있다. 동굴 벽화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지난 세기에 큰 인기를 끌었다. 묘사된 동물들을 토템, 즉 인간의 조상령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다.
특히 이 시기 후반에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마지막 무렵의 동굴 벽화에 그려진 일부 동물 그림들은 약 11,500년 전부터 새겨지기 시작한 퀘베클리 테베의 동물 부조들과 시기가 겹친다.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지만 이 무렵은 인류가 조상 숭배를 했다는 증거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기다. 하지만 벽화동굴이 샤머니즘이나 좀 더 복잡한 종교활동의 증거라고 보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반인반수 형상을 신으로 지칭하거나 공통된 종교적 믿음에 기반한 비밀 결사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은 섣부른 추측인 듯하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기존의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 같지는 않다. 고고학자 데일 거스리는 동굴벽화에 대한 이런 과도한 종교적 추측이 그 시대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주술 종교 패러다임은 이 옛 사람들을 신비한 일에만 관심을 쏟는 미신적인 얼간이들로 왜곡했다. 하지만 구석기 시대의 미술에서 나온 증거들은 사뭇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것은 복잡한 지상의 세세한 부분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다. 물론 종교적 이미지들도 있겠지만 그건 더 큰 경험의 모자이크 중 일부일 뿐이다. 자전적 기억의 발달을 감안할 때 기중품을 무덤에 껴묻는 관습이 그 시기에 널리 보편화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한 세기도 더 전에 에드워드 타일러가 지적한 대로 무덤에 물건을 넣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고인이 좋아하는 소장품을 같이 묻어주기도 하고, 고인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물건을 껴묻기도 하고, 고인의 영혼이 자기 물건을 찾으러 집으로 되돌아오지 않게끔 그 물건을 무덤에 넣기도 한다. 하지만 고인의 소지품을 무덤에 껴묻는 가장 흔한 이유는 고인이 저승에 가서도 그 물건을 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다. 이언 테토솔이 말한 대로 시신을 부장품과 함께 매장하는 것은 내세에 대한 믿음을 암시한다. 그 물건은 내세 망자에게 유용한 것이므로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이다. 스티븐 미슨 역시 죽음이 비물질적 형태로의 이행이라는 관념이 없는 상태에서 순기류에서처럼 매장 의뢰에 큰 투자가 이루어졌으리라고는 믿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부장품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저승에 가서 고인을 섬긴 사람들을 죽여서 순장시켰던 일부 집단의 관습과도 부합한다. 타일러는 원시 문화에서 선교사가 도착하기 이전에 이런 관습이 행해진 많은 사례를 열거했다. 일례로 카브리인은 추장의 무덤 위에서 저 세상에 따라가 그를 섬길 노예들을 희생시켰고 같은 목적으로 개와 무기도 함께 묻었다. 따라서 부장품은 자전적 기억의 영향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육체가 죽은 뒤에도 저 세상에서 삶이 계속된다는 믿음의 영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순장이 그런 이유로 많이 행해졌을 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상한 이상한 무덤 소녀 둘을 함께 묻었던 그런 무덤 같은 것은 아주 의심이 가죠. 자,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완전히 성숙한 자전적 기억을 서서히 획득했던 약 4만 년 전 그들의 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새롭게 확대된 뇌 영역들은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고 보다 오래된 뇌 영역들은 재프로그래밍 되는 한편 이 영역들을 잇는 백질로들이 개선되고 있었다.
현생 호모사피엔스의 시간적 자아와 뇌는 함께 진화하고 있었다. 자전적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피험자들에게 특정한 종류의 기억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뇌 영상을 찍었다. 이런 19건의 연구를 분석한 한 논문을 보면 도판 5-2에 표시된 것처럼 고도에 활성화되는 여러 뇌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된 몇몇 영역들은 타인에 대해 생각할 때 가로 열고 마음이론 가로 닫고 활성화되는 영역들과 동일했다. 이 중에는 앞뒤다발, 아래 마루 소엽의 일부, 여기에 인접한 뒤윗 관자 영역 등이 있다. 일례로 한 연구는 자기 참조적 정보를 인출할 때 아래 마루 겉질이 특히 활성화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마 앞 겉질, 특히 이마극과 눈확 이마 겉질도 자전적 기억 과제에 의해 활성화된다. 거의 모든 자전적 기억을 상실한 이마 관자 옆 치매 환자의 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확 눈 이마 겉질의 심각한 손상이 관찰되었다.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등교 첫날이나 첫 키스 따위의 기억을 자세히 떠올려 보라고 주문한 연구에 따르면 앞쪽 이마 앞겉질이 최근의 자전적 기억 인출에 특히 관여했다고 한다. 이마엽의 기능에 대한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이마엽, 특히 이마극이 자아인식과 정신적 시간여행 등의 고유한 인간 능력에 관련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완전히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마엽이 이마극 시간여행, 시간을 인식하는 부분이 이쪽인가 보죠. 이는 이마 앞 겉질이 손상된 환자가 과거에 대한 사고에 문제를 겪는 빈도만큼이나 미래에 대한 사고에도 장애를 겪는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한 연구 그룹이 요약한 대로 이마엽 손상 환자는 현재의 구체적인 상황에만 반응하고 미래를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못한다. 사례가 보고된 환자 중 다수는 오로지 현재만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의 영향 및 미래의 판단과의 연관이 현저히 저해된 듯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간을 인식하는 능력과 관련이 돼 있나 봐요. 이마 앞쪽. 자전적 기억 과제에 의해 활성화되는 기타 뇌 영역들 중 앞에서 논의한 인지 과제에 의해 활성화되는 영역과 겹치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자전적 기억과 연관된 기타 영역들 중에 으뜸은 해마와 해마 곁이랑이다. 이들은 진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오래된 뇌 영역에 속하므로 이 영역이 진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새로운 인간 인지 기능 중 하나인 자전적 기억에 관여한다는 발견은 다소 놀랍다. 그렇네요. 근데 뇌라는 것이 어떤 작업을 할 때 모든 부위가 이렇게 이건 좀 부위를 나눴지만 이 뇌라는 자체가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눈 거는 임의적으로 나눈 건 인간이 나눈 거고 뇌는 뭐 그것과는 별개로 자기 기능을 하는 거죠. 해마는 기억 저장의 결정적인 부위이므로
이는 진화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뇌 기능이 오래된 뇌 영역을 자기 목적에 맞게 끌어다 쓴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진화적인 측면에서 보다 오래된 편도 또한 자전적 기억에 관여하는데, 이런 기억에는 흔히 감정이 실려 있고 감정은 편도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해마와 편도 둘 다 자전적 기억의 결정적인 요소다. 자전적 기억의 발달에서 해마, 편도, 해마 곁 일항이 갖는 중요성은 백질로의 발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디다발은 해마, 편도, 해마 곁 일항을 자전적 기억에 관여하는 이마옆빛, 마루옆 조직으로 연결하는 주된 경로다. 갈고리 다발도 자전적 기억과 관련된 여러 뇌 영역들을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띠다발과 갈고리 다발이 사람에게서 가장 최근에 발달한 두 백질로로 여겨진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우리의 자전적 기억이 최근에 발달한 것과 부합한다. 최근에 자전적 기억 과제에 의해 활성화되는 그 외의 뇌 영역으로는 뒷뒤다발 이와 인접한 윗마루 영역, 손해 등이 있다. 뒷뒤다발은 사장에서 언급했듯이 자기 성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쇠기 앞 소엽은 1장에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인지, 감각, 시각 기능을 수행한다. 손해가 자전적 기억에 관여한다는 발견은 다소 놀라운데, 손해는 아주 오래된 뇌 영역으로 주로 운동 협응과 같은 동작 기능과 연관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생 호모 사피엔스의 손해는 현대적 뇌에서 급속한 확대를 거쳤고, 현생 인류의 손해는 비슷한 몸 크기의 침팬지보다 3배나 더 크다. 한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에게 과거의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려보라고 주문한 결과 손해가 광범위하게 활성화되었고, 가로 열고 자전적 기억의 의식적인 인출을 개시하고 모니터링하는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손해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오래된 뇌 영역이 보다 최근에 진화한 뇌 기능에 동원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다. 실제로 손해가 가진 기능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끝으로 과거의 자전적 기억에 의해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미래의 사건을 상상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에는 차이가 있을까? 이 질문을 다룬 몇몇 연구들은 놀라울 만큼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두 가업에 의해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한 연구는 이처럼 두 신경이 인상적으로 겹치는 것은 건망증 환자가 미래와 과거에 대한 사고에서 둘 다 결함을 드러낸다는 발견과 부합하며 1화 자전적 기억 체계가 미래에 대한 상상에 중요한 것을 확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를 비롯한 여러 연구실의 뇌영상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일화를 기억하고 미래의 일화를 상상할 때 활성화되는 뇌신경망에서 인상적인 공통성이 나타난다고 결론 내렸다. 요약하면 호미니는 약 4만 년 전에 인지진화의 중요한 5단계를 완료했다. 약 20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가 훨씬 더 영리해지면서 이렇게 점점 영리해지는 쪽으로의 변화가 지속되었다. 약 180만 년 전 호모 엘렉투스는 자아인식을 발달시켰다. 약 23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에 속하는 네안데르탈종은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 즉 마음이론을 획득했다.
약 10만 년 전 초기 호모사피엔스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자기 성찰 능력을 획득했다. 끝으로 약 4만 년 전에 현생 호모사피엔스는 과거 경험을 활용하여 미래를 계획하면서 시간선상의 앞뒤로 자신을 투사하는 능력인 자전적 기억을 발달시켰다. 이 인지적 진화의 각 단계에는 뇌의 해부학적 변화가 수반되었고, 이 변화들은 이제 적어도 대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인지 능력을 겸비한 현생 호모사피엔스는 동식물을 길들이고 국가와 문명을 창조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는 비범한 발전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의 그늘에는 항상 영원한 질문이 도사리고 있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죽은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현생 호모사피엔스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의 신들과 종교에서 찾게 된다. 대단히 요약을 아주 잘했네요. 이 부분은 그냥 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주 중요하게. 아주 마지막이 정리가 잘 되고 다음 내용을 예고하는 말로써 일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부는 신의 출현. 드디어 신이 나옵니다. 아주 기대가 되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제 2부가 이게 1부에서 탄탄하게 우리가 신이 등장할 수 있는 우리가 조건이 갖춰지게 되었음을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2부에서 신이 딱 출현하는 모습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책이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1시간 더 책을 읽을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낮잠을 좀 푹 잤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어제 치킨을 절반도 못 먹어서 어제 먹다 남은 치킨으로 오늘 저녁 소주를 한잔 하는 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아마 좀 책을 더 읽을 것 같습니다. 신의 위대한 질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